날이니만큼 아직 많이 안 모였었지만은 해야 되겠죠?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사드 반대 투쟁, 예, 조금 늦게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춥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은 안 춥고 다른 사람 대답 없는 거 왜 추운 것 같아? 불 옆에 앉은 사람들은 다 추운 사람 맞지요? 예. 예. 아직 많이 오시진 않았습니다만은 657번째 사드 배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오신 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 성주 웨딩 있는 사람만 다 오면 꽉 차지 싶은데. 예, 날씨가 추웠다, 따뜻해졌다 하는데, 낮에는 그래도 애법 따뜻해요, 그죠? 밤에는 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고, 뭐, 겨울 날씨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참외 모종한 사람들은 아주 잘 큰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날이 따스해서. 예. 자, 우리는 참외가 커가는 만큼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힘차게 또 우리의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전국연합 의장님이셨고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우리 오종열 의장님께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도 이제 진행이 됐고 참 한평생 5.18 광주 이후부터 해서 전교조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죽어서도 아마 자주통일을 외치시는 그런 분인데, 네, 우리 오종열 의장님을 비롯해서 참 수많은 선배 열사님들이 이 땅의 자주민주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산하에 가셨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적폐를 청산하자. 토착외구 박멸하자. 검찰을 개혁하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자 일주일 만에 나오는 뉴스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죠? 근데 좀 좋은 소식들 오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별로 뭐 그만한 소식들, 아주 기분 나쁜 소식들, 아니면은 과거에 잘못된 거 이제 막 드러나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시민 씨나
이 정경심 씨 조국 관련한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뭐 할 때 검찰이 아주 발빠르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랬었죠. 근데 나경원이나 장제의 뭐 이런 그 토착 외구들 걔들 소식은 가들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뭐 거의 안 하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더디게. 예. 뭐 조사한다 하면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정도로, 이런 뉴스를 계속 보고 있고, 그 사람 토착 외구들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비위 사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보니까는, 나경원 아들이 그 지금 결혼한 신랑과의 아이가 아닌 친아들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그 나경원 지금 현 신랑인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김현조 걔가 자기 아들 아이라고 한번 캤었거든요.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나경원 집에 가정부로 22년간 있었던 사람이 친아들 아이다고 폭로를 했어요. 예. 뭐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래 난리 쳐놔놓고, 그죠? 이런 거 조사해야 되지, 그죠? 그 웅동학원입니까? 나경원 부친하고 있는 뭐 그런 웅동학원 아니면 뭐뭐 그거 조국이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쪽에 학원 비리도 엄청나게 많다고, 뭐 세금 안 낸 것도 많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빨리 조사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세상, 진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검찰, 그런 사법부가 될 긴데, 그렇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는 분들, 또 그것 때문에 올라가시는 많은 우리 게임 국민들이 지금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 개혁되고 사법 개혁되고 언론 개혁되고 이러면은 사드는 그냥 자동으로, 미군도 자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대답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늘 뭐 바로 순서 들어가기 전에 이 며칠 사이에 성주에서도 엄청 지금 바빠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지금 또 서울 또 심사 받고 지금 이제 뭐 아마 저녁 드시고 내려올 준비를 내려오거나 시작했거나 이렇지 싶은데, 성주군에서 지금 군하고 우리 민간들하고 같이 해서 국고 보도 사업을 받으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장님이 또 중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별동네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는 70억짜리 농촌 신활력 사업 심사를 받고 왔고, 오늘은 문화도시 사업이라 해서 140억짜리 또 신청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에는 관에서 다 계획 짜가지고 마음대로 뭐 민간하고 상의도 없고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던 일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민이 주도해서 관은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 시행도 민이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신활력 사업, 문화도시 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성주가 따르게 된다면은 정말로 성주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공동체도 육성하고 인재도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서 다 이제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것 통해서 그렇게도 하고, 이 농산물 직거래부터 시작해서 이런 참외로 막 이렇게 몰빵대가 있는 성주의 농업 구조도 좀 바꾸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 뭐 직거래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 갈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지금 자생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이런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또 멋진, 진짜 성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혜택도 누리고 생활적으로 좀 좋은 이런 일들이 아마 진행되리라 하는데, 그 진행의 일들에 진짜 이제 성주 군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던 거를 미리 받아서 민간에서 받아가 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잘하겠죠, 그죠? 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별동네 공동체도 만들고 그래 안 했습니까? 협동조합도 만들고, 예, 앞으로 좀 더 배려하고 하나로 뭉쳐가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더욱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충환 위원장님 또 없어서 오늘은 우리 유동인 대변인께서 또 한 말씀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고함을 세게 지르고 박수 쳐줘야지 올라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시작. 유동인 너무 과하십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항상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이 없으셔서 재미없게 말하는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재판 준비 기일이라 그러죠. 재판 준비 기일이라 그래서 보통 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안 돼가 한 번 더 정도 더 하고 이제 정식 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 과정, 준비하는 과정들 뭐 증거 문제, 그 목록 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건들 병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검찰과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쪽에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표창장 위조 사건. 그러니까는 그게 2012년 9월 7일 날 위조됐다 그래서 2019년 9월 6일 날 기소한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그 조국 교수 뭡니까? 그 공청회 하면서 그죠? 마지막에 그 저녁에 딱 그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것을 해서 사실은 내용은 이 한쪽짜리인데 한쪽짜리 공소장입니다. 한 페이지. 근데 한 페이지 공소장도 어느 정도 내용이냐면 우리가 A4 용지에 빡빡하게 쓰듯이 이런 게 아니라 등성해서 칸이 뭐 이렇게 쭉쭉쭉쭉 벌어져 가지고 줄수로 치면 한 열 몇 줄 정도 이 정도 한 20줄 정도도 안 돼 보여요. 요 정도 내용의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것들은 보통 보면은 육하 원칙에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공소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내용들이 조금 상세해지기도 하고 또는 또 간략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그 뒤에 이제 그 정식으로 기소되고 나서 정경심 교수가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구속되고 나서 계속 조사했더니 2012년 9월 사건이 아니라 2013년 6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기들 그 검찰 이야기로는 6월 사건인데 이 시차가 얼마나 냐면 9개월이 나죠. 9개월이 나서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야? 동일해?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다 달라요 사실은. 날짜도 다르고 공범도 다르고 한 방법도 다르고 그런 것들 다 달라요. 단 하나 같은 건 뭐냐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창장을 진짜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건 서로가 증거를 제출하고 서로가 해서 결정이 나야지 판결이 나야지 이게 위조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이거 동일하지 않다. 두 개의 공소장이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말은 뒤에 내용으로 해서 앞에 내용도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사건에는 경합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범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 옛날에 경우를 말하면은 제 하나의 사건에 방화미수, 청부도가 화형유다족거 위반, 폭력,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적용이 돼요. 하나의 사건인데 많이 더 붙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중에 제일 중한 죄를 가지고 방화죠. 방화를 가지고 정해놔. 방화는 5년 이상의
또 5년 이상의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무기까지 때릴 수 있는 게 사실 방화거든요. 그래서 그 방화가 가장 무거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초범이고 뭐고 해가지고 이제 2분의 1 장년 관계가 최소형을 5년을 해서 제가 2년 6개월을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경합이란 것들은 하나의 사건, 상상적 가면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의 범죄가 있는 경우. 요걸 요걸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실체적 경합, 이걸 말해 병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그냥 경합범인데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이강태 씨가 여기서 도둑질도 하고 저기서 누구를 때리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뭐 딴짓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올라오면은 이걸 이제 뭐 하나는 저쪽 강원도에서 하고 하나는 제주도에서 하고 제주도 법원에 가서 하고 뭐 강원도 법원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이건 피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다 묶어서 그 죄를 약간 가중시키죠. 이분의 뭐 보통 조금 높이죠. 왜? 여러 가지 범죄에서 전례니까 가장 무겁게 때리면서 좀 가중해가지고 때리면 보통 2분의 1 정도를 더 가중해가지고 때리는 게 병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문서 위조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사모펀드라든지 등등으로 보는 크게는 사실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문제예요. 사실 14가지 범죄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걸 묶어달라 그런 거죠. 공적변경에서 묶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로따로 재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재판하게 되니까 뭐냐면은 두 개의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내용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 두 개의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찰 스스로도 이거 아니다라고 부정했어요. 이거 아니고 뒤에 게 맞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뒤에 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사건은. 그것도 견뎌봐야 하는 거죠. 실제 위조가 됐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공범도 적시가 안 됐어요. 누가 공범이라는 것. 딸이라고 나중에 됐는데 앞에 거는 특정 그 성명 불상이라 그래 나왔죠. 이렇게 돼서 특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먼저 위조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소돼야 돼요. 위조해야지 뒤에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는 게 그러니까 동행사라 그러거든요. 공문서 또는 사문서. 그러니까 사립대학교에서 받은 건 사문서.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에서 받은 건 공문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건 사문서 위조에 따른 동행사, 그 뒤에는 공문서 위조에 따른 동행사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관계가 없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사건이 검찰이 무조건 일단 기소해놓고 봤다는 거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몰라요, 저기도. 근데 대충 만든 거죠. 내용을 대충 만들어서 이날 이겼다라고 해놓고는 그래 기소해놓고는 다시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2013년 6월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니까는 스스로 부정한 사건을 앞에 내용을 가지고 따로따로 재판해야 되니까 이게 유죄입니다라고 자신들은 주장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앞에 사건 12년 사건도 유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뒤에 사건도 유죄입니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앞에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부정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검찰이 모순에 빠지게 돼요. 이게 진짜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검찰이 왜 개혁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들은 일단 예단한 거죠. 위조했다라고 예단한 거죠. 그에 따라서 뒤에 것들을 만들어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찰들이 행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사모펀드 이야기까지 나왔대요. 3차 그 준비기일에서 공방 준비기일에서 사모펀드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판사가 한 이야기가 그 목록을 보더니 간단하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조동범만 나와서 그 조범동입니까? 조범동이 나와서 그 판사 이름이 송인범 판사라 그럽니다. 송인범 판사인데 이 송인범 판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진보적이지도 않고 뭐 보수적이지도 않고 그 법원 내에서의 평은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 재판하는 사람이다라고 평이 나 있대요. 법적으로 딱
해석해서 재판에 한 사람이 이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조동건만 나와서 증인으로 해가지고 증언하면 되겠네라고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왜 조범동이를 너가 뭐 데려가서 쓸데없이 기소해놓고 데려가서 너가 조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여러 사람들 참고인 조사를 또 시켰는데, 참고인 조사를 왜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에 와서 그 사람 증인으로 신청해서 참고인으로 해서 불러가지고 증언하도록 하면 될 건데, 네가 왜 앞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검찰에 가서 증언하라 그러면 우리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면 쫄죠. 쫄면 그 대체로 검찰이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한 거 맞지?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난 이거 찍으라 그러면 그 야무진 사람들이 앞에 쭉 지켜보고 이거 아니다 하나 바꿔도 이렇게 하는데, 가면 그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말을 못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 아닙니다라고 못해요. 그냥 가서 지장을 꾹 찍어버리죠. 페이지마다 지장 꾹꾹꾹 하나씩 접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지장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판에 나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만약에 그때 그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증언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은 기소가 되면 피고와 원고,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은 거의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검찰 인마들이 또 그 증거 자료들을 쭉 자기들이 수사자를 해서 그 피고 쪽도 보도록 해야 되거든요. 피고 변호인들이. 그래 이쪽에서 방어권을 행사 아닙니까? 뭐 가지고 도대체 자기에게 죄를 물었는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이걸 안 누른 거예요, 지금까지. 제출한. 이거 가지고도 사실 판사가 되게 뭐라 했다 그러죠. 그래서 분위기가 묘한데, 저는 뭐, 정경심 교수가 무죄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거의 잘하면은 전체적으로 15가지입니다. 표창장이 자고 뒤에 14가지. 우리 잘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측들이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소 이전 내용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사무소가 아닌 그 사모펀드도 해가지고 조범동이가 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잖아요. 내부 자료를 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됩니다. 법리적으로 차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검찰이 매우 불리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왜 개혁된가를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참 웃기지도 못하는 사건이 지금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또 패스트트랙도 지금 이제 서서히 가동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또 힘을 모아가면서 검찰이 꼭 개혁되고 바뀌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동희님 말대로 검찰이 개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간에 검찰은 지발이 오줌 싸고 있고, 그죠? 예,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만은 금방 안 돼도 곧 될 겁니다. 전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근데 요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예,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뭐, 또, 뭡니까, 비례 숫자 누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저거 이득 챙기려고 또 하는 모습들 보이고, 이렇게 생각해. 좀 하려거든 끝까지 쭉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겠다, 저렇겠다. 예,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내년 총선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신할역 플러스 사업 대전 유성 가서 심사받고 또 내려와가 부산대학교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이들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태유아 공동체라 해서 유치원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놀고 잘 먹고 잘 놀고 아이다움을 찾는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잘 찍어야 됩니다 하더라고. 총선에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내년 총선이 한국 사회에서는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정말로 좀 발전도 되고 나아질 거고, 그래서 이 남북 관계도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이놈의 사드도 쫓겨나갈 끼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는, 그보다 더 못한 시대로 아마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고 꿈꿨던 이런 것들이 기약 없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깨시민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혼자 깨 있지 말고 조직된 깨시민의 힘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서 자꾸 내핀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몇 사람 만들게요? 몇 사람? 경철이 형님, 내핀 몇 사람 만들게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하고 전혀 다른데 이제 내핀 만들겠다 하는 목표. 50명. 난 한 1000명 할 줄 알았지. 50명. 50명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저쪽에 또 뒤에 또 한번 물어보자. 우리 남수 씨는 몇 명? 예? 200명 하시네요. 200명. 오, 자, 이제 자꾸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가만, 우리 김명 씨는? 춤추는 김명 말입니까? 예. 아니, 노래 부르는 김명. 춤추는 김명. 뭐야? 500명. 500명. 50명에서 200명으로, 200명에서 500명으로 올랐어요. 이제 또 다시 한 번, 저 뒤에 목소리만 큰 우리 이국민 아저씨. 1000명 만들겠습니다. 10,000명. 구라이가 구라이만 뻥이지.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겠습니다. 왜 이제 바뀌면 전부 지가 했다 할 거다. 그죠? 내가 노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 되면은 10,000명은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박수! 이국민 씨한테 박수! 10,000명! 예, 좋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잘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점에서 또 구호 한번 외치고 갑시다. 아까 우리 유동인님께서 많이 했는데, 자, 검찰을 개혁하자! 개혁하자. 사법부를 개혁하자! 사법부를 개혁하자. 언론을 개혁하자! 언론을 개혁하자. 정치를 바꿔내자! 정치를 바꿔내자. 사드는 미국 가자! 사드는 미국 가자. 평화는 우리 품으로! 평화는 우리 국으로.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뭡니까, 계속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계시면서 전화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지난 11월 30일 날 서울 전국 농민대회를 가서 방송을 탔어요. 예, 우리 관조 도안영님, 예, 요새 연예인, 방송 타마 연예인, 사인해줘요. 극할게 일단은 여기 계시고, 어느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좀 구석진 자리에 예약을 해달래요. 그래갖고 예약을 해가 딱 있었는데, 식당에서 이 아줌마가 이제 그 연예인이 와서 선글라스 딱 찍고 딱 왔는데 도저히 누군지 몰라가지고 일단 자리는 앉혀놓고, 그러니까 연예인은 언제 오세요? 이래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연예인인데 내 머리냐고 막 이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나와가지고 막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식당에 주방에 있는 사람, 뭐 서빙하는 사람하고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가 개뿔 연예인만 다 가.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나 그러면 아침 드라마에 한번 출연을 했다 하더라고. 그 결론은.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다 연예인 아니다 하는 거죠. 예. 텔레비 한번 나갔다고 선글라스 찍고 예약해가 연예인이라고 가고 대접 안 해준다고 찐소리 해사고 식당 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관조 도안영님께서는 TV 한번 출연했습니다만은 저쪽서 막 이래 띄워줄 때 잘 해야 돼요. 더 낮게, 더 깊게. 그죠? 예. 우리 도안영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방송하면 출연했다고 연예인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드 나온 사람들은 카메라에 한 번씩 안 담겨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생방송입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며칠 전에 미국 하원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은 해마다 국방 예산이나 국방 계획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통과시킬 때 연도를 붙이고 뒤에 수권법이라고 이제 법안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 국방수권법이 있었고 올해에 2020년 국방수권법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 통과되고 트럼프가 사인하는 건데, 2019년 국방수권법에는 미군의 범위를 얼마 이상까지는 감축해도 되는데 그 이하로는 감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20년 국방수권법에는 미군 28,500명 한 명도 못 줄인다. 줄이려면은 한국, 일본 등 동맹의 허락을 받고 줄이든지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갖고 그 자유당이니 뭐 조중동이 이런 데서 뭐 저거 한미 동맹 흔들리 갖고 미군 뺀다고 겁먹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푼도 못 뺐고, 이거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 하면은 이 이야기 나오기 지난달 22일에 그 미국의 하원 상원 군사위원장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신 그 한국에 그 방위비 분담금 엄청나게 요구했다 카드 6조 카드인가 뭐 그 카드인데 그 내역 필요 사항 구성 요소 하나하나 다 밝혀내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고려해 볼게 했는데 그걸 2주 안에 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2주면 벌써 시간 지났어요. 그 중간에 아마 그 미국의 국방부의 군수 운영 획득 타간보실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육고도를 다 내는 게 아니고 한국이 우리 무기를 그만큼 많이 사주기 때문에 그걸로 메우면 된다.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거다. 나는 그렇게 추측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 아베 이전부터 한 10몇 년 동안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해도 못 받아온 거. 우리나라도 이명박이, 박근혜 두 정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도 못 받아온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라 그러거든요. 지금 북한이 미국 너가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동창리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인다는데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날라온 게 주일 미군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원래는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 같은 게 들키면 안 돼요. 한 번씩 실제적으로 좀 고성능 미사일 같은 한 번씩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추정만 나면 그럴 일이 없는데 고고도에 나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출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간다라는 걸 노출시킴으로써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그런 게 글로벌 호크입니다. 그 글로벌 호크는 날아오면은 하늘에 구름이 꽉 끼갖고 폭풍우가 불어도 지상에 30cm, 제 팔보다 더 작은 30cm의 움직임도 다 추적할 수 있는 게 글로벌 호크의 성능입니다. 그 글로벌 호크 한 대 이번 달에 들어오고 심지어 나머지 한 대도 이번 달에 들어오고 내년 5월까지 4대 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상원 하원의 군사위원장이 그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지요. 이 글로벌 호크가 들어오면은 또 괜찮은 것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 아니 잘 몰라요. 북한이 미사일 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빨리 체크해갖고 미국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저기 소송리가 달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정밀하고 좋은 거라면은 이걸로 대신하면 되지 않냐. 또 우리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지소미아 그것도 사드 저런 걸로 모은 군사 정보를
주일미군 거쳐갖고 미국에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소미아인데 사드와 지소미아가 한 짝이란 거죠. 그 지소미아도 반폐기 되긴 했지만 어쨌건 그 말고 지소미아 만들어지기 이전에 티사라고 원래 별다른 게 있습니다. 그 군사정보조약이.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정보가 일본을 거쳐갖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티사는 우리나라 정보가 미국한테 갔다가 일본한테 가고 일본끼리 미국한테 갔다가 우리나라 오고 요게 티사거든요. 그거는 2013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아직까지 되어 있는데 글로벌 호크로 원래 4대가 정식 한 쌍이고 예비로 2대 더 하면은 6대가 완편이랍니다. 이 6대 왕창 들라갖고 글로벌 호크로 쫙 추적해하고 그렇게 정밀하게 추적한 다음에 T사로 보내면은 미국은 답답한 거 없습니다. 이번에 2020 국방수권법에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소원이 자기 업적으로 미국의 공군, 해군, 육군, 다음에 해병대, 다음에 또 하나의 군대, 우주군을 만드는 게 소원이거든요. 이 우주군도 만들어진다고 예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 미사일 방어, 미사일에 대한 적에 대한 추적, 이것도 우주군의 그 임무에 속하는데 그러면 글로벌 호크를 들름으로써 자기가 말하는 우주군의 임무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트럼프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많이 팔고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미군의 여러 가지 핵목 지수가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같은 국방수권법 통과된 직후에 트위터에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만큼 제 생각에는 사드를 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이번 그 국방수권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글로벌 호크를 필요 없이 사드를 빼려면은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도 2023년인가 올라가는데 그걸로 모은 정보도 T사로 보내줘도 되고 그 이외에 우리나라가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를 바란다면은 그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력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태세를 만들어내면은 주위의 침범을 막아낼 수 있다면은 미국이 이때까지 안 팔락하고 아무한테도 안 팔던 그 무기들 제 생각에는 방위 분담금 6조는 아까워서 못 주겠지만 건무기 타는 6조는 저는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정세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긴 이야기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 아까 그 유동인 대변인님 말씀했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격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검찰의 힘은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미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래 언론에 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경향일보에 단독으로 나왔던 윤석열이는 정권에 대한 촛불 정부에 대한 중심이 변한 적이 없다. 촛불 정부가 세운 대통령에 대한 중심이 변한 적이 없다라고 전해졌다라는 기사. 전해졌다라는 기사. 그게 웃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윤석열이는 그 부패방지협의회라고 대통령하고 윤석열이하고 독대하던 만나던 그 자리에 회의 이후로 확 돌아서갖고 아가 미쳐붙다. 아가 악심이 돌아갖고 조국이 넘어섰고 이제 달라드는 거는 청와대는 달라드는 중이다. 라는 그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사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검찰은 여러 가지로 이미 쪼개어졌고 그래서 겁을 먹고 이런저런 사인들이 오고 가고 그걸 갖다가 전달할 통로로 언론을 늘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검찰은 갈라져 있고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그 28기 이후에 사법연수원 28기 이후에 대해서 인사 이전의 정기 감찰 이런 걸 시작되었다라고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즉
조선일보가 오히려 자기네들 공격하는데 되게 빠르거든요. 지난번에 뭐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사드에 관련해서도 의외로 이런 데서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고, 그 말은 법무부에서 감찰이 들어간다, 11월 달부터 시작된다, 이카는 게 드디어 언급할 만치 올라왔고, 지난번에 뭐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2월 초 정기 인사에 반영이 되고, 반부부장인 한동훈, 공안부장인 박찬호, 이런 양반들 다 그 지방의 유력한 검사장 자리들 6개 비어 있는데 다 보내줄 수 있는 위치들이고, 당연히 인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들이거든요. 검사장 자리가 차관하고 맞먹는다 그러잖아요. 차관에서 딱 보내주면 좋지. 어쨌건 그런 검찰은 그런 상황이고, 남은 것은 요 며칠 지금부터 한 일주일, 길면은 한 열흘 안에 있는 국회의 이 법안 통과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형태대로 요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촛불 이후로 굴복해 오던 정치권들의 습성대로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기다리면은 차츰차츰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 여건들도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뭐 북한이 완전 삐져갖고 난리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극필반이라는 용어가 있더군요. 어떤 현상들이 축적이 돼서 그게 이러면은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또 비슷한 용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컵에 물이 넘칠 때는 한 컵에 2잔이 넘어야지 물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방울만 더 넘어가면은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 물극필반이 이루어지는 순간,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게 이를 때는 찰랑찰랑한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내년 3월 말 2월에서 3월 그 사이에 북미 관계도 변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뭐 연말에 북한이 우리 대화 중단한다, 우리 미사일 쏠란다, 우리 인공위성 쏠란다 이런 게 있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정치권에 대해서 요구하고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인내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한다, 건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 우리 또, 이 발언한다고 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 안현님께 다시 한 번 더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제 정 같지 않아요. 물론 뭐 군산복합체나 그 매파 정권들이 그렇게 쭉 가고 있지만은 미국 제1주의 그리고 이제 패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요새 이제 특히 이제 이 북미 관계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뭐 하여튼 계산을 의아한지 모르지만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한미 동맹 관계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알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아프가니스탄에 지금까지 미국이 쏟아부은 군사비가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달러로 이야기하면 잘 몰라갖고,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한 860조 정도.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까요? 군수업자들한테 들어갔겠죠.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부터 무기 만드는 군산업체들, 걔들 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겉으로는 막 하지만은 실제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트럼프가 방위비를 엄청나게 돌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 주한미군을 뺄락하는 거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새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뭐 하원인강 상원에서 주한미군 동결하는 뭐 법을 뭐 올렸다고 뭐 이래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트럼프가 저래 찌랄하는 게 아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안 주면은, 방위비 안 주면은 빼겠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 12월 말까지 북이 시한을 줘놨잖아요.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우리 방식대로 간다,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혹시 트럼프의 그런 행동들이 주한미군 빼고 북의 경제 제재를 해소시켜가면서 북미 간의 평화 무도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들도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저렇게 강대강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 강대강으로 가면 누가 뿌라져도 뿌라져야 되죠. 그런 구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절대로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이제 도안영님이 말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그것도 한번 외치고, 자, 또 한번 또 다음 순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음주 단속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도 해롭고, 이렇게 연말연시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구호 외치기 전에 또 여기 선전을 해야죠. 여기 갖다 놓은 귤 있죠, 귤. 예. 선생님, 혹시 우체국에 주차하신 분이 지금 다 전화를 해줬는데. 여기 우체국에 주차하신 분 있습니까? 다 전화해드렸는데. 다 빼가.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예, 서가 있어. 여기 행사 성주 웨딩, 성주 웨딩. 예. 여기 있는 귤, 오늘 택배로 받은 제주도 귤입니다. 아래 따가지고 오늘 왔어요. 오늘 13일이죠. 아니네, 어제 따갖고 바로 보냈는 거네. 예. 제주도 구사 쪽에 생더러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민의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을 했던 김만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귤을 보냈습니다. 맛있으마 주문해가 사 드십시오. 저한테가 유기농입니다. 예. 한살림에 공급되는 귤입니다. 유기농 귤 맛있습니다. 선전하시네. 예.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해남 민중당에서 고구마를 보내왔고, 오늘은 제주도 농민회에서 이렇게 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성주 촛불이 뭐 누구는 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건재하게 잘하고 있는 거를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미국으로, 사드도 미국으로, 주한미군도 미국으로,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다음은 예, 이제 노래하는 김미영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곳에 김미영 있고 노래하는 곳에 김미영이 있고, 춤을 추는 곳엔 춤추는 김미영이 있다. 반갑습니다. 네. 힘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
노래는 포기하고 막 춤만 췄는데 오늘은 조용하게 노래하겠습니다. 네, 노래하겠습니다. 좀 전에 가사 안 까먹고 좋았는데.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벌써 잊어버렸나 예전에 우리 서로 사랑했는가 이제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움만 쌓이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따라라리리리리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니 마지막 구주 기쁘다고 좋으셨네 오해가 아닌가? 네. 제가 요즘 언론하고 검찰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이야를 이렇게 제가 이제 불렀었는데 개혁될 때까지 계속 부르려고 하다가 너무 지겨울까봐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또 생각날 때 부르겠습니다. 거짓말이야는. 네, 다음 곡 그대로 그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려워 내 가슴 속에 외로운 남겨둔 채로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워 내 가슴 속에 서글픈 남겨둔 채로 떨어진 저 꽃잎은 보면 피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날아가는 저 철새도 붐비면 오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어찌하라고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울어버릴까 오 그대 여기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 여기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이 사랑한다는 걸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어찌하라고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울어버릴까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나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걸 오 그대여 이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걸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앵콜 그냥 넘어갑시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네, 구호는 사회자님이랑 같이 하시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익혔다 적혔다 하면 안 좋은데 구호하고 가 있어. 사회자님 말씀은 참 네, 듣겠습니다. 뭐 할까요? 꼴리는 대로요? 네, 그냥 네, 사드가고 평화오라 외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싸다가고 평화오라.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새는 준비를 많이 해가 오시는 것 같아. 그죠? 가사 안 까먹잖아. 듣고만 편하잖아. 예. 예, 매주 이렇게 안 빠지고 오신다고 또 준비 선곡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김미영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하로 부탁드립니다. 네.
노랫소리가 저하고 지나가시던 외국인이 두 분 저 어디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 두 분한테도 박수! 자, 귤을 한 개씩 드렸는데 안 먹고 주머니 딱 열어요. 누줄 낳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검찰 얘기를 좀 많이 했어, 그죠? 근데 이렇게 아까 도안영님께서 와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그 검찰 그 출입 기자들 기자실 폐쇄 청원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세상을 좀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려 그러면은 SNS하고 막 이 페이스북 또 뭡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예? 인스타그램, 트위트 뭐 이런 거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예. 트위터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그 함께 생각이 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간 사람이 컴퓨터 발음을 잘 못해갖고 떨어졌어요. 컴퓨터 뭐 해야 되나? 컴퓨터 강태는 나가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예, 발음을 잘해야 된답니다. 하여튼 그 발음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잠깐 샜는데 그 SNS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가 맞는 거는 마구마구 퍼날라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소식이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SNS로 이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그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댕기면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50명, 200명, 500명, 10,000명 그죠? 그거는 만나서 1대1로 이거 해야 되는 거래요. 주로. 예. 그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민 그 청원 운동이 검사실 출입 기자실 폐쇄 청원 운동이 아까 보니까 45,000명. 지금 이제 막 아마 도안장님 막 올려놨을 거예요. 우리는 공유하기 막 하고 또 자기도 한 개 탁 눌러야죠.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구호에 그런 거 했었는데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 네 가지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죠? 하기 싫은 모양인데 경찰 형님 혼자 예 그것도 시덥지 않은 목소리로 예 익혀도 신찬을 파네. 자 하실 수 있죠? 아이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 못 묻어고 틀리도 뻥치고 대통령한테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 오늘 그 문화도시 설명회 가셨던 분들은 심사받으러 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나름 기분이 좋은 강 2차로 달리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 예. 하여튼 정세는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뻘질당 가들은 할 게 없으니까 오로지 투쟁밖에 못하는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자기 당 내에서도 호응받지 못하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더 좋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놈들이 국회 앞에서 아무리 극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오히려 더 욕먹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 게 또 그 이야기 빤수 목사 또 생각이 나네. 정강우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조사를 미차례나 미루다가 5번 만인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방국가 내란죄부터 제가 선동죄 막 이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가서 그 빤수 목사가 익혔답니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다 알고 있는데 방송에도 나왔고 SNS에 퍼날라가고 온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한 짓이 없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푸하하 아이고 또라이 자식 참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 숨쉬듯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예,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2000 몇 년도입니까? 농가부채 투쟁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농민들이 한번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주는 고속도로가 그때 없어가지고 외곽 가서 경부 고속도로를 막았거든요. 그때 하여튼 가서 제가 이 마이크 쥐고 한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80 며칠 수배받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사진하고 영상하고 사진하고 막 비주면서 이재동 씨 본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딱 맞는데 왜 아닙니까? 세상에 닮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 한참 계기니까 또 영상을 비디오 영상을 갖고 와서 또 막 비주더라고요. 이제 인정할 건 좀 인정하시죠. 인정할까요? 네, 본인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정강호 있는데 보면 끝까지 인정 안 할 것 같아. 무섭거든, 가는. 그죠? 깜빵 들어가까지 얼마나 겁나겠어요. 박근혜 맨초로. 예, 하여튼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657번째 사드 배치철에 우리 촛불문화제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아까 연말연시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성주 웨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2탕 하고 왔어요. 2탕. 풍물, 사물 공연을 2번 하고 왔는데, 원래는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래 2층에서 다 불러갖고, 아래 1로 다 뛰댕겼어요. 이렇게 돈도 꼽아주고, 봉투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 돈이 들어온 돈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어울림 풍물표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또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문화도시 선정되고, 신활역 플러스, 농촌 희망 만들기 신활역 플러스 사업이 성주에 신청이 딱 낙정이 되면은, 낙찰이 났습니까? 하여튼 되면은 금액으로 210억 아닙니까? 210억.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몸 담고 살고 있는 우리 고장 성주, 내 고향 성주를 정말로 우리가 희망했던 그런 공동체, 더불어 사는 이런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또 이제 오늘 657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야지. 검찰 말고 떡검을 개혁하자! 사법부를 개혁하자! 언론을 개혁하자! 정치를 개혁하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촛불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57회차 성주 사두 반대 촛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겨울 건강 조심하세요. 가실 때 남아있는 귤 1개, 2개씩 주머니에 넣어 가십시오.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끝. 끝내 끝.